다음에 우리가 주역 혹은 역학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무극과 태극이 있죠. 제일 역사도 오래된, 그러니까 역의 이론의 논쟁에서 역사도 제일 오래됐고 말도 많고 지금도 말이 많고 뭐 이런 게 무극과 태극, 혹은 흔히 사람들이 이제 잘 많이 아는 것은 무극이 태극 이런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나중이라고 해야 되나, 남송 때 가면 그 양명학의 시조가 되는 육상산 형제랑 주작의 시조인 주희랑 거의 뭐 서로 뭐 상투 잡고 싸우듯이 죽자서자 싸우듯이 하는 주륙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주륙 논쟁. 주자의 주와 육상산의 육. 그래서 주륙 논쟁 뭐 이런 거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역학에 있어서 무극이라는 개념은 필요 없다. 태극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태극이 이 우주와 세계 자체이고 진리 자체인데 왜 무극이라는 이상한 거를 가져와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냐. 이건 사도다. 이게 양명학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주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주자 선생 계열이 보면 그 누구예요? 주돈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선생인데, 우리가 자기 이제 할아버지 선생인데, 우리 할배가 한 말이 맞다. 무극이 있어야 된다. 무극이 있다고 해서 태극이 뭐 덜 중요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무극이 있어야만 태극이 비로소 완전하고 우리 역학의 질서와 역학의 이론이 이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무극, 태극 논쟁이 있어요.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헷갈리죠. 태극이 다 이 세상은 하나의 기운이다. 근데 이 하나의 기운은 음양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 음양운동을 품고 있는 것은 태극이다. 그럼 다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니다. 태극에 앞서서 무극이 있다. 태극에 앞섰다는 건 아니다. 단지 무극이기도 하고 태극이기도 하다. 아니다. 태극 안에 무극이 있고 무극 안에 태극이 있다. 관념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헷갈리든지 간에 갑자기 무극이 하나 등장을 해버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극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것이 역학 공부를 하는데 먼저 잡아두면 아주 유용할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소모적인 관념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면서도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데 막 떠들고 있거든요. 무극이 있고 그다음에 태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남들한테 욕먹기 딱 좋죠. 무극이 있고 또 태극이 있다 이러면 그 시간적 선후의 관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주론에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늘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무극 태극 논쟁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잡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극은 태극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주역에서는 그 자리가 있어요. 초, 2, 3, 4, 5, 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자리가 있어요. 6개의 자리. 그리고 6개의 자리에 양효, 음효 어느 게 오냐, 에 따라서 음양값을 주어서 이제 그 주역의 괴상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리에 음효나 양효가 반드시 있으니까 효가 없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볼 때 양만 보거든요. 모든 자리에는 아니면 양인 상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면 양만 보는 거지. 그리고 음일 때조차도 양을 보고 양일 때조차도 음을 보면 그런 지혜가 발동하면 태극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태극이 있다. 근데 태극이 있으려면 있을 자리가 필요한 거죠. 태극이 있든 없든 거기 있을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 자리가 무극이에요. 태극의 자리가 무극입니다. 태극이 있든 없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지. 이것이 좀 쉽지 않은 생각인데, 이제 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수와 서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세는 그 양을 세는 기수가 있다면 순서를 세는 서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수의 이 두 개의 기능이 합쳐져서 하나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수라는 거는 그래요. 여기 수가 들어가는 여러 개의 칸이 있고 각 칸마다 수는 한 개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고대의 수를 계산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빈자리가 막 있고 거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하나 놔, 또 빼, 하나 놔, 빼, 하나 놔, 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 돌멩이가 있으면 이게 첫째이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자리에 돌멩이가 있으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돌멩이가 있으면 이게 세 번째 라는 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이면서 동시에 세 개이려면 자리 하나, 둘, 세 개에 다 돌멩이가 있어야 돼. 그럼 세 번째이면서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수가 있어야 할 자리와 수 자체, 그리고 수 자체라는 거의 성격은 있다와 없다인 거예요. 있다와 없다가 수예요. 그러니까 수는 다 낱낱의 수는 다 하나잖아요. 각각의 자리에는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자리에 수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채워져 있으면 이 채워져 있는 돌멩이들을 다 이제 셀 때 결국은 이 세는 것 자체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서수가 작용이 되는 거죠. 서수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작용을 하고 기수는 이렇게 그 자리에 돌멩이를 넣었다 뺐다, 있다 없다와 그 다음에 그 있는 것들을 다 무대기를 모아놓으면 그 무대기 전체라는 두 가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양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태극이라는 건 음양작용인데 음양작용이라는 것은 작용이 있다 없다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각하면 있다와 없다, 있음과 없음, 참과 거짓, 기다 아니다, 요런 것이 수인 거죠. 그러니까 수의 발생인 거예요. 수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고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역에서의 수라는 건 역수 혹은 역의 수의 원리라는 것은 숫자 이전에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가 수예요. 있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이제 이진법, 컴퓨터 프로그램에 쓰는 이진법은 그거죠. 1010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없다 하면 사람들이 그게 자리인 줄 알아. 착각을 해. 그러니까 음양 이렇게 하면 그 착각하는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음이 무극이고 양이 태극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모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갖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굉장히 불만을 품던 어떤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평생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기 좋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천도 태원경인가 어딘가 그 경전에 있어.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게 아니라 음이라는 상태도 그 태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이라는 상태도 태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양이 합쳐져서 태극이잖아요. 그거 말고 음도 없는 상태가 있어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게 그냥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있음이든 없음이든 우리가 그 없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다라는 생각, 없다라는 생각,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서 내가 이 생각으로 없다라고 해도 이미 생각을 짓고 있는 거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렇게 비유를 들면 편해요. 여기 내가 있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나는 없다 라는 생각이 있어. 그럼 나는 없다라는 생각은 생각 자체로 있잖아. 생각을 짓는 작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나는 없어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백날 떠들어봐야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떠드는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걸 못 벗어나는데 착각하는 것처럼 태극의 활동이라는 건 끊임없이 음양 활동이라는 것은 있음의 활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음의 활동이 벌어지면서 있음의 활동이 스스로 계속 있음을 활동하려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해야 되는 거야. 없다 자체도 있음이지만 있다 없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태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 없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바탕 놀 수 있는 본래 자리가 바탕이 있어요. 바탕이 없는 게 아니라 바탕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몰록 나왔다 몰록 사라졌다 장단지를 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있다고. 그게 무국이지. 태극에 대한 무국이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명상을 해봤더니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내가 없어지질 않잖아. 진짜 내가 없는 자리가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진짜 없는 자리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진짜 없는 자리에 서로 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와서 떠들 때는 내가 있는 거지.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것이 있는 것처럼 무국이 있고 태극이 있는 것이 그와 같다. 하지만 두 개는 어때요? 분리될 수 없잖아요. 분리될 수 없어. 내가 있고 없고는 내 망상이 있고 없고지. 여기 이 한 기운 덩어리인 내가 후루룩 사라져야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나라는 망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야 내가 없는 것처럼, 내 망상은 남아있고 관념만 내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무국과 태극도 태극이라는 활동 바깥에 무국이 있는 건 아닌데 그 활동 자체의 바탕, 그 활동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는 바탕, 이으로서의 무국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역학이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익혀야 될 개념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개념과 관념으로만 접근하면 이 정도 정리하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겠죠. 그리고 공부할수록 더 헷갈려요. 그렇지만 역학을 단순히 그런 이론적인 공부, 학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구조, 마음을 이해하는 법으로도 받아들여야 돼요. 또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과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둘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애초에 시작할 때 이 무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에 담아볼까, 알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야 공부도 이렇게 옆으로 새지 않고 제 길을 잡아갈 수가 있고 자기의 이해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거죠. 역학에 대한 접근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